자, 오늘은 그래서 지수 로그.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거듭 제곱하고 거듭 제곱근이라는 용어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었던 걸로 우리 다 기억하고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거든. 자, n제곱근은 n제곱 해서 a가 되는 수, 요거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n제곱근 x는 x의 n승 하면 a가 된다라고 해서 풀이하면 되고, 얘가 몇 차 방정식이냐 하면 n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가 있고요. 이 근이 n개가 있는데 이 n개는 실근 몇 개와 허근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n제곱근은 그냥 n차 방정식 근이기 때문에 그냥 n개입니다 라고 믿어버리면 되고, 그 n개 중에 요 실근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n승근 루트 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로 할 거야. 자, 그래서 요 n승근 루트가 나오는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는 거가 이 지수 첫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겠지만 이 개념조차도 사실은 조금 꼬아가지고 4점짜리를 만들 수 있고, 실제 이제 문제 보다 보면 이제 이 n제곱근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n제곱근이 n차원식 근이고 일단 n개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n개 중에 실근과 허근이 있는데 이제 허근은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거는 I don't care 하시고, 실근을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로 쓸 건데, 루트로 쓸 수 있는 애들의 정체와 상황들을 좀 정리해 놓는 거,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념 2 보시면 이제 거듭제곱 중 실수인 것은 그래서 어떻게 써 있냐 하면, n제곱 중 실근은 y는 x n승의 그래프와 y는 a라는 이 두 그래프, 뭐 쓰기는 어떻게 쓸까요?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쓸까요? y는 a. 자, 그러니까 x n승은 a라는 방정식을 y는 x n승과 y는 a, 이거 미분할 때도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y는 x n승과 y는 a의 함수 두 개로 나눠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자, 요거랑 실근이 같은 거다라고 대응을 시켜가지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교점 x좌표를 관찰해 보는데 y는 x n승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고, y는 x n승 그래프가 n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 모양이에요. 우리 이제 수투도 배웠고 미분도 할 줄 알고 하니까 그래프 모양 대충 잘 이해할 수 있는데, x제곱이나 x4승이나 x6승 같은 애들은 이렇게 y축 대칭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y는 x n승이 n이 홀수일 때는, 뭐 1승일 때는 의미가 없죠. n제곱근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y는 x n승이 n이 홀수일 때 그래프예요. 원점 지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이 y는 a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표시하면 거기가 실근의 위치가 되는데, 그 실근을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한다. 요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a를 이렇게 그려보면 a가 여기 있다.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y는 이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 하고 여기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를 n승근 루트 a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는 얘랑 당연히 대칭일 테니까 n승근 루트 a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 자, 그래서 요거를 a의 n제곱근 중에 이제 양의 n제곱근,
요거를 음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되죠. 양의 n제곱근 얘가 음의 n제곱근. 자, 뭐 이런 내용이야. 그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짝수차인 거듭제곱근, n제곱근은 a가 양수일 때 무조건 n제곱근 실근이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개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그래서 대칭이고 절대값 같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할 거고 n승근 루트 a라는 기호 하나 쓰면서 두 개를 다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n이 짝수일 때 내용이야. 자,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자, 이제 a가 0일 때는 이제 0밖에 이제 n제곱근이 없고요. 왜냐하면 0의 n승이 0인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n제곱근이 0이 되는 수도 0을 몇 승 해봐 어차피 0이니까 0밖에 없는 거라 이거는 뭐 짝수 홀수를 구별해서가 아니라 0의 n제곱근이 0이다. 뭐 n이 짝수고 홀수건 어쨌든 0의 n제곱근이 0이다. 이런 내용인데 짝수와 홀수를 구별하자면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0 1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0일 때 1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일 땐 0으로 1개예요. 그냥 0인 거고 그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상의 교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허근만 n개 있는 걸로 보이고 실근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는 것은 n승근 루트 a로 쓸 수 있는 실근 n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n이 홀수일 때는 이제 이렇게 a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오는데 하나만 나오고 항상 그거를 n제곱근 a라고 쓰면 됩니다. 맞죠? 자, a가 만약에 여기 음수 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n승근 루트 a가 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자, 홀수일 때는 이제 a의 양음 0인 거 상관없이 무조건 1개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n승근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짝수일 때는 n제곱근 루트를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지만 홀수차일 때는 특이하게 상황이 뭐냐면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거든.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x의 뭐 5승이라고 해봅시다. 5승이라고. 그럼 여기 2가 되는 x값이 5제곱근 루트 2겠지. 맞아?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얘가 5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겠지. 그지? 그냥 플러스 2의 5제곱근 마이너스 2의 5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5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2는 5제곱근 루트 2에 그거의 마이너스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분수지수, 유리수지수를 정의할 때 사실은 홀수건 짝수건 상관없이 근호한이 양수가 되는 거로 좀 상황 파악하고 정리하자라는 게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근데 n제곱근 개수를 정리할 때는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 2개, 0일 땐 0 1개, 음수일 때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실근의 개수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n제곱근 실근인 게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파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 하나씩 풀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3쪽. 자, 3쪽입니다. 3쪽. 1번. 거듭제곱 근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이랬는데 1번. 4제곱근 루트 8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냐 이랬는데 자, 1번은 1번인데요. 4제곱근 루트 81은 자, 말하자면 81의 4제곱근,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그 중에 양수인 것, 그지? 그러니까 81의 양의 4제곱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81의 양의 4제곱근, 그러니까 4제곱근 중에 양의 4제곱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81의 음의 4제곱근은 4제곱근 루트 81이라고 쓰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2개 빼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이야. 그건 실근이 아니고 루트라는 기호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81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은 그냥 3이라고 써야 되죠. 지금 보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거로 그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64인데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이게 4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세제곱근은 이제 마이너스 4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착각하기를 좀 아마 유도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8은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는 세제곱을 해서 나오는 수를 말하는 거다. 3번 16의 4제곱근은 자 16의 4제곱근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4개가 16이 이제 4제곱근, 4제곱이 짝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16의 4제곱근 중에는 일단은 플러스 4제곱근 루트 16하고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16 요거 2개 하고 그다음에 허근 2개가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지금 16의 4제곱근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16의 4제곱근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돼요. 그치? 조금 이런 거 이제 좀 쉬운 문제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는 이거는 그냥 루트 9를 말하는 거고 3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의 제곱근이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풀마 루트 3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5번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하나다. 요게 맞는 거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3개가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얘. 나머지 2개는 그 우리 복소수단에서 배웠던 그 오메가 비슷한 애 있죠?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의 0의 근, 그거 2개 허근이 마이너스 세제곱근 중에 이제 나머지 2개입니다. 그래서 요런 말들 이제 좀 이해해야 되는데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해와서 이제 좀 많이 익숙하겠지만 요런 거 있죠. n제곱근 a라는 말하고 a의 n제곱근 자, 요 말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n제곱을 정의한 x n승은 a의 근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 실근도 아니고 그냥 a의 n제곱근은 x n승은 a의 모든 근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n개가 있고 그 n개 중 이제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어서 요 실근을 n승근 루트 a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대칭으로 있는 거고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하나만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n제곱근 a라는 말은 이게 이제 루트 있잖아요. 루트를 우리말로 용어 표기하면 이게 제곱근이야. 그지? 루트를 우리말로 쓰면 제곱근이기 때문에 n제곱근 a는 말 그대로 이거를 읽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근 a는 a에 n승근 루트를 씌워놓고 앞에 부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그 유일한 실근인 n제곱근 루트 a를 말하는 게 되는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n승근 루트 a 중에 플러스인 걸 지칭하는 용어가 돼요. 그래서 양의 n제곱근을 말하는 지칭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따라서 이 n제곱근 루트 a라는 말이 조금 이제 독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양이다, 음이다를 표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홀수일 때는 그냥 그 유일한 실근을 말하는 기호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른 말임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2번.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보기에서 거듭제곱 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건데 자 기억 n이 홀수면 n승근 루트 마이너스 5는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맞죠? 아까 했습니다 그죠?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에서 홀수 제곱근은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자 니은 n이 짝수이면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의 n승 자 이것도 자, 적어놔야 되는데 그 이번에 자, 2번이고요. 자, 기억은 뭐 그냥 맞는 말. 기억은 자, n이 홀수일 때 n승근 루트 마이너스 5가 n승근 루트 5의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래프상으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는 거고 자, 니은 n이 짝수일 때 자, 이거 일반론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n이 짝수면 n승근 루트 a의 n승은 자, 이게 절대값 a로 바뀝니다. 이거 많이 하던 거죠, 그죠? 루트일 때 그랬던 성질처럼
짝수일 때 그렇게 됩니다. A의 n승하면 n이 짝수기 때문에 여기 안에가 양수로 되고요. 양수인데 아까 말했듯이 n이 짝수인 n제곱근 앞에 부호가 없다? 이거는 양의 n제곱근을 말하는 거라서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의 n승은 5여야 됩니다. 그죠? 지금 마이너스 5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고요. 자, 디귿 n이 홀수일 때 x의 n승이 마이너스 5가 되는, 자, n이 뭐라고 했냐면 n이 홀수라고 했거든? 홀수면 이 수랑 상관없이 n제곱근 중에 실수 x가 무조건 한 개, 그 한 개를 뭐라고 쓸 거냐 하면은 n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홀수일 때 n제곱근 표현 방법이다. 리을 n이 짝수일 때라고 했는데 n이 짝수일 때 x n승이 5가 되는 x가 원래 n개가 있는데 짝수인데 여기서 이제 실수 x 무조건 지금 5가 양수니까 두 개가 있겠죠. 그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n개라는 말도 거짓말. 그래서 뭐야? 답이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 맞고 그 기억 디귿 이렇게 해야 되겠죠? 1번이네요. 이렇게. 뒤에 답 있어요. 뒤에 답이 있으니까 풀어보고 뭐 답 맞춰요. 선생님 원래 교재 답 안 주는데 그냥 올해는 좀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했죠?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 그냥 하지 말까? 넘어갈까? 쉬운 거? 근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한번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언제 또 하겠어, 그지?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선생님 교재 중에 제일 수능 스타트 하는 교재 제일 쉬운 거고 요거 다음에 있어. 좀 심화 교재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할 거야. 일단은 요거 한 번만 이렇게 좀 정리 한 번만 하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걸로 복습 잘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다시 일부러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좀 몰라서 좀 괜히 시간 낭비하게 돼요. 3번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거 골라보자. 기억 세제곱근 루트 2는 자 얘는 2의 세제곱근이다. 맞죠? 당연한 말. 자, 이게 이제 요렇게 하면 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2의 세제곱근은 세제곱 루트 2이다. 자, 요렇게 하면 거짓말. 자, 요게 차이가 이해가 되면 완전히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2는 2의 세제곱근인 게 당연히 맞죠. 그죠? 근데 2의 세제곱근은 3개가 있는데 저것만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이런 거야. 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니은 A, B가 양수고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데 n이 1보다 큰 자연수. 자, n이 1보다 큰 자연수. n이 1보다 큰 자연수면 n이 이제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랬을 때 n제곱근 루트 a와 n제곱근 루트 b의 곱은 n제곱근의 계산 성질이 n제곱근 한꺼번에 씌우고 곱하기 ab 할 수 있다.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양변 n승 해보면 돼요. 그죠? 지수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n제곱근 루트 a와 n제곱근 루트 b를 자, 가로 n승하면 이게 a 곱하기 b가 되는데 n승을 해서 a, b가 된 거기 때문에 x가 n승근 루트 ab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이게 a, b가 양수라고 나와 있고 뭐 자연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지? 이런 거 다 2학년 때 해봤던 거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자, 디귿 16의 4제곱근 자, 16의 4제곱근 자,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실수 2개다. 맞죠? 4제곱근이고 짝수고 양수고 뭐 이런 내용들로 정리하는 거야. 뒤에 가면 또 재밌는 문제들이 있어. 이제 원래 어떻게 나오는지는 뒤에 또 보면 돼요. 다음 페이지 4쪽 4번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기억 123의 세제곱근은 세제곱 루트 123이다.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123이 세제곱근인 거 맞지만 세제곱근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거짓말입니다. 그죠? 틀린 말.
니은이 맞죠? 그 세제곱근 123은 123 세제곱근 중 하나다. 맞지? 그 세제곱근 중 하나인데 어떤 하나냐면 실수인 하나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거든.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123은 123 세제곱근 중 하나다. 맞는 말이고. 디귿. 83의 4제곱근도 마찬가지 4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4제곱근 중에 실수가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고 4제곱근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4개가 있는데 2개만 말해놓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앞뒤가 명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맞다고 해서 Q면 P이다가 반드시 맞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 관계 항상 보고 이야기를 잘 관찰해줘야 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겁을 주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을 골라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5번.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개수를 n의 AN이라고 쓴다. 자, 이거 선생님 수업할 때도 많이 이제 예로 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n제곱근이 짝수, 홀수 n제곱근에 대해서 개수를 이렇게 기호로 A, N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수고, 그 그러니까 A의 N 제곱근 중 실수 이렇게 말할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루트로 쓸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숫자의 뒤에 거 제곱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뭘 보는 거냐면 얘는 짝수냐 홀수냐를 보는 거고 얘는 홀수일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짝수일 때는 양수냐 음수냐를 보는 거지. 그지? 0보다 크냐 혹은 0이냐 0보다 작냐 이렇게 관찰하는 거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기억 볼게요. n 100에 100인데 자 일단은 뭐 100이 짝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양수잖아요. 그럼 n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 제곱근 루트 이렇게 나올 거니까 두 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문제 뜻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니은 자 A가 음수일 때 n A 하고 2n 이렇게 나왔는데 2n은 n에다가 2를 곱했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가 되죠. 짝수일 때 음수는 제곱근이 없으니까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곱근은 당연히 그만큼이 있는데 이제 실수인 게 없다는 거야. 음수니까 다허근이라서 루트로 쓸 수 있는 숫자가 없다.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자, 디귿. 디귿은 이제 시그마가 나왔는데요. 시그마 K가 2부터 11까지 하고 N 하고 이렇게 해서 2K 빼기 7, K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공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N 하고 2가 들어가면 2는 4에 마이너스 3, 2 더하기 N 3 들어가면 3이 6, 마이너스 1, 3 더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N 그 다음에 뭐니 4 들어 2, 4, 8, 1, 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점점점 해갖고 마지막에 N 하고 11 들어가면 이제 22 빼기 몇이요? 15, 11 뭐 요걸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다 해보는 거냐가 아니고 우리가 요 상황 가지고 정리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뒤에 숫자가 홀수인 애들 있죠? 3, 5, 7, 9, 11은 요 앞에 숫자랑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씩이니까 걔네들은 하나씩 이게 좀 복잡하니까 여기다 다시 써볼까? 2, 3, 4, 5, 6, 7, 8, 9, 10, 11 요렇게 있는데 요 3, 5, 7, 9, 11 요거는 안에 들어있는 숫자랑 상관없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5개는 그냥 무조건 1씩 나오니까 그냥 5라고 쓰면 되고 이제 2, 4, 6, 8, 10만 몇 개인지 써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것만 마이너스 3이었어요. 걔만 0이고 나머지 이제 요 4 이상부터는 여기 전부 다 양수로 보이네. 그지? 요 뒤에는 전부 다 양수거든? 다 2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4, 6, 8, 10 얘는 이제 두 개씩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5 더하기 8 해서 13. 뭐 답은 이렇게 얻어내는 건데 일단 지금 뭐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 이걸 관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홀수 제곱근이냐 짝수 제곱근이냐 그 실근의 개수는 그래서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 짝수일 때는 양수, 음수 0일 때 나눠서 이제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 이렇게 정리하는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 본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물어보고 싶어서 만든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렵거나 뭐 이게 뭐 어딘가 등장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개념 물어보려고 만든 문제 억지로. 이제 알아주면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6번입니다. 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보기 중 옳은 거를 골라라. 기억. n이 짝수면 이거 좀 아까 했어요. a n승에다가 n제곱근 씌우면 절대값 a가 됩니다. 그죠? 홀수일 때는 그냥 a가 돼요. 니은. 자, 기억. 다시. 자, 기억. n제곱근 루트 a의 n승. 자, 이게 n이 짝수면 절대값 a. 이것도 나눠서 써줄까? 아예. 자, n이 짝수면 절대값 a. n이 홀수면 그냥 a. n이 홀수면 n승에도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a.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니은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니은은 n제곱근을 먼저 한 다음에 가로 n승을 했어요. 요거는 홀수 짝수 뭐 양수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a. 왜냐하면 n제곱근 루트 a라는 뜻이 n제곱 하면 a가 되는 수를 쓰기로 한 기호죠. 그죠? 이게 뭐라고? n제곱 하면 a가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기 때문에 n제곱하면 a가 돼야 돼요. 그죠? 자, 디귿. n이 홀수고 a가 음수, b가 음수면 이번에는 홀수를 말하는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n제곱근을 곱하는데 자, 얘가 n제곱 루트 ab냐 이렇게 나왔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홀수 n제곱근의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받고 나가면 되고 플러스로 바뀌고 ab 곱하면 뭐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이거는. 그래서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어? 자, 그래서 5쪽.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거듭제곱의 정의 간단하게 이제 얘기했지만 일단 정의에서도 기억할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요번에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한번 해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지수 단원에서 첫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n제곱근 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 지수 확장하는 파트가 중요해요. 이제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우리가 이제 지수의 수의 범위를 확장시켜 놓는 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고 계산한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 계산을 못 하진 않을 건데 그래서 지수의 수의 범위가 확장될 때 생기는 조건들 요거를 잘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지수가 일단은 원래 a의 n승이라고 하는 거를 a를 n번 곱한 이렇게 거듭제곱을 약속을 원래는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n번 곱한이라고 말할 때는 요 n이 자연수라는 지수고 자연수 지수에서 지수 법칙은 단순하게 이제 몇 개를 곱했느냐라고 하는 결과물로 정리를 합니다. 그죠?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가 m개 있고 a가 n개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a가 m 더하기 n개가 있게 된다.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분수로 쓸 수 있고 분자부 약분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원래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m이 더 크면 a의 m 빼기 n승. 만약에 m이랑 n이랑 같으면 다 약분되니까 1이고 n이 더 크면 약분되고 밑에가 남으니까 n 빼기 m승분의 1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n승은 a의 n승 b의 n승으로 했었고 자, a 나누기 b의 n승도
그냥 각각의 n승으로 풀었었고 a의 m승의 괄호에 n승하면 a의 m 곱하기 n승 했었고 자 이렇게 되는 지수 법칙들이 전부 다 어쨌든 개수로 표현되는 지수 즉 자연수 지수에서 있었던 지수 법칙이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수지수로 땡겨올 때 자 정수지수 자 위에서 이제 지수를 표현을 해보는 거죠. 정수지수로 갈 때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0승 0승이 1이다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n승이 n승분의 1로 간다. 요거를 약속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간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요거 나눗셈을 할 때 m과 n의 대소를 비교해 갖고 큰 거 작은 거 빼는 걸로 정리했던 내용을 요렇게 갖고 와서 그냥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a의 m 빼기 n승이라고 쓸 수 있고 그냥 바로 나누기를 지수의 뺄셈으로 정리할 수 있고 m 빼기 n을 한 결과가 0이면 1이라고 하면 되고 m보다 n이 더 커서 지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 역수로 들어가서 분수로 바꾸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결국은 이제 정수지수가 되는 순간 0승이 1이고 마이너스 n승이 n승분 1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기를 이제 확장해서 쓸 수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확장이 될 때 0승이 1이라는 약속을 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것만 된다면 이 모든 지수 법칙을 지수가 정수일 때 똑같이 쓸 수 있다는 내용이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밑이 제약 조건이 생기는데 A가 0인 걸 빼야 됩니다. A가 0이면 0의 0승은 뭔지 모르고요. 0의 0승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0의 마이너스 n승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는 상황 우리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뺍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A 0승이 왜 1로 정의가 된 거냐면 A 0승 곱하기 A의 1승이 A의 0 더하기 1승이어야 하므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서 A의 0승을 1이라고 푼 거거든. 그러니까 A를 나눌 수 있다는 건 A가 0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가 0이면 못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사실 정수지수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0을 밑으로 쓰냐 안 쓰냐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0은 거듭제곱을 몇 승을 해도 무조건 0이거든요. 그러니까 0이 포함된 지수의 계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밑에 0이 있고 없고 별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수지수 법칙을 쓰고 싶으면 정수지수의 지수 법칙을 쓰고 싶으면 밑에서 0을 뺀다. 이 정도 상황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 n을 이제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키죠. 유리수를 확장을 시켰을 때는 이제 우리가 p분의 q승 즉 지수의 분수가 들어갔을 상황을 정리하면 되는데 요 p분의 q승에서 우리가 뭘 약속하면 되냐면 a의 n분의 1승 요거를 n제곱근 루트 a라고 약속을 하면 가볍게 풀립니다. 뭐냐면 a의 n분의 1승에 가로의 n승을 하면 a니까 그래서 n승하면 a가 되는데 지수법칙상 곱해서 a가 돼야 되니까 그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 요 a의 n분의 1승을 a의 n제곱근으로 약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된 거고 a의 n분의 1승을 n제곱근 루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하면은 이제 a의 p분의 q승을 a의 q승의 p제곱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유리수 지수에서도 이제 똑같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법칙 앞에 자연수에서 정의됐던 지수 법칙들 곱하기가 지수의 더하기로 나누기가 이 정수지수 지수의 빼기로 그다음에 곱한 거 n승 각각의 n승으로 나눈 거 n승 각각의 n승으로 그다음에 a의 m승의 n승은 지수의 곱으로 정리되는 모든 지수 법칙을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a가 양수일 때만 쓸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정수지수 법칙 할 때는 정수지수를 확장할 때는 밑에서 0을 빼는 건데 0 같은 거는 빼나 안 빼나 크게 영향이 없는 밑이지만 유리지수를 쓰려면 양수만 한대. 그럼 밑이 음수면 안 된다는 거야. 밑이 음수인 걸 다 포기하고라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밑이 양수인 것만 다루면서
굳이 유리수 지수를 도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해주고 있어야 돼. 반이나 포기하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n제곱근이 이런 거잖아요. n제곱근이 아까도 해봤지만 n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땐 2개, 0이면 뭐 1개, 음수면 없다. 그러니까 또 홀수일 땐 어차피 있다. 이건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n제곱근을 구하는데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다? 이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음수일 때 빼고 양수일 때 다 있는 걸로 치고 n제곱근을 루트 씌워서 쓸 수 있는 수 n분의 1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a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는 뭐 세제곱근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은 홀수일 때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되니까 사실상 홀수일 때에도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상황을 배제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양수인 것만 가지고 지수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돼. 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3의 3승 같은 걸 할 거야. 마이너스 3의 3승 같은 걸 할 건데 마이너스 3의 3승이 3이 이제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승을 한 다음에 2분의 1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3의 6승에 2분의 1승이 되니까 뭐 3의 3승이 된다. 이렇게. 안 되겠죠? 자, 뭐냐 하면 3이 6 곱하기 2분의 1인 건 맞지만 이 지수가 곱해져 있는 거가 이렇게 6승을 먼저 하고 2분의 1승을 나중에 한다라고 한 이 상황이 뭐냐 하면 이게 지수 법칙이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밑이 음수일 때는 분수지수 지수 법칙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밑이 음수일 때는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허수 같은 것도 있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뭐 이런 식 있잖아. 이거 뭐 복소수에서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 3승이 1이다라는 거 얻어낼 수 있는 식인데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3승의 3분의 2승 오메가를 오메가 3승의 3분의 1승 뭐 이렇게 바꾸면요.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1의 3분의 2승 1의 3분의 1승 뭐 1 해서 뭐 3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더하면 0이었는데 갑자기 왜 3이 됐지? 이것도 양수인 밑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지금은 밑이 오메가인데 이렇게 유리수 지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메가는 허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수인 실수에 대해서만 양의 실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지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뒤에 실수지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지수 로그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이제 유리수까지 확정되고 나면 뭐 실수나 뭐 심지어는 고등학 과정에 나오지 않지만 복소수 범위까지도 자연스럽게 확장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할 거고 실수지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2의 루트 2승 곱하기 2의 루트 3승 그러면 지수의 곱은 같은 밑을 가진 지수의 곱은 내 더하기로 이렇게 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2의 루트 2승의 가로에 1 더하기 루트 3승 그러면 뭐 이렇게 2의 루트 2의 1 더하기 루트 3승 뭐 이런 식으로 양수인 밑 즉 조건을 만족하는 밑에 대해서는 저렇게 자연스러운 지수 법칙들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요 위에 올라가는 거 이제 실수지수가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2가 3의 몇 승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은 원래 미치 같은 지수의 연산을 하는 법칙이었는데 로그가 생기면서 2가 3의 로그 3의 2승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거꾸로 2는 2의 로그 2의 3승으로 3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었는데 y는 k 곱하기 2의 x승이 지수함수 2의 x승 지수함수 평행이동한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k라는 애를 2의
로그 2의 K승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K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 그러니까 실수지수로 가면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게 될 로그라는 거 이용해서 또 이제 또 이제 좀 변환되는 상황들을 관찰할 수 있겠다. 이건데 자 일단은 우리 다 배웠던 내용 다시 정리하는 거거든. 다 배웠던 내용 정리하는 거고요. 지수 법칙을 까먹고 있지는 않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수 고반인데 더하기. 그러니까 AM승 곱하기 AN승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AM 곱하기 N승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뭐 빼기 이런 거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AM승이 가로 N승 하면 이제 AM 곱하기 N승 된다. 각각의 N승 된다. 이런 내용들 정도 기초적으로 갖고 있고 요 내용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 포인트 가져가야 되는 거 이제 지수가 확장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양보하면서 확장된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이게 핵심 주제니까. 그래서 지수가 정수지수로 올라갈 때 밑에서 0을 뺐다. 유리수지수로 넘어갈 때 밑에서 이제 음수까지 뺐다. 즉 이제부터 유리수지수나 실수지수가 등장할 때는 밑이 양수일 때만 하는 거다. 이거고 뒤에 가면 이제 로그 가잖아요. 로그 가면은 1도 빼죠. 로그는 이제 왜냐하면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A가 1인 경우 1의 몇 승은 무조건 1이니까 B가 1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서 1도 빼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로그가 정의될 때 또 타이밍에 밑에 조건, 진수 조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지수 법칙 확장될 때 지수의 확장은 이제 밑에 대한 제약 조건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5쪽에 그래서 지금 필기할 거 하고 5쪽의 내용 중에 거기 중요한 내용은 가로 2번에 정수지수 옆에 A가 0이 아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동그라미 2번에 유리수지수 그리고 거기 A가 0보다 크고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또 별표 치고 이제 그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일단 정리 좀 합시다.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자, 1번. 뭐 시시하지만 다 해볼게요. 자, 3분의 2승 곱하기 9의 2분의 3승 나누기 27의 9분의 8승 계산하는 건데 이제 지수 법칙을 좀 자유롭게 쓰려면 이제 밑이 같은 아이들로 바꿔주는 거 일단 로그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런 얘기고 3의 3분의 2승은 납두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2분의 3승 하고 나누기 얘는 3의 3승이니까 3의 3승의 9분의 8승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3의 3분의 2승 3의 3승 3의 3분의 8승 이렇게 되겠죠. 뭐 굳이 분수로 쓸 필요가 없이 다 3이 미치니까 3의 3분의 2승 더하기 3 빼기 3분의 8승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3분의 6 마이너스 2이니까 3의 1승이 되고 그래서 3이다. 뭐 이렇게 되는 간단한 문제. 어렵지 않지? 자, 2번 루트 9의 4승 더하기 3의 4승 분의 9의 7승 더하기 3의 10승을 계산해봐라. 이건데 자, 지수를 계산할 때 요령은 예를 들면 뭐 3의 지금 4승하고 9의 4승이 있잖아. 3의 4승, 9의 4승이 있는데 이거를 뭐 또 터무니없이 또 3 더하기 9의 4승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다 보면 신기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저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막 있죠. 2등급 받고 막 이런 애들도 막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자, 이게 3의 4승 더하기 9의 4승은 일단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8승으로 바뀌잖아. 지수를 계산할 때 요령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겠지만 지수가 낮은 걸로 묶습니다. 그래서 3의 4승 더하기 3의 8승 하면 3의 4승으로 묶어요. 그럼 1 더하기 3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산 되면 할 거고 아니면 놔둘 거고 뭐 약분이 되고 이런 애들이 할 거야. 마이너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수가 낮은 걸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2승, 3의 마이너스 4승이면 마이너스 4가 더 작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4승을 묶어주고요.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자, 낮은 걸로 묶는 이유는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제 양수지수만 나오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요령이거든. 지금 나와 있는 요 아이들을 이렇게 일단 3으로 바꿀 건데 3의 그럼 14승 그럼 3의 10승이 되고 얘가 3의 8승
3의 4승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루트하고 위에 거 3의 10승을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3의 4승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거 3의 4승으로 묶을 거고 그러면 3의 4승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3의 4승 더하기 1이 계산하지 않고도 지워진다는 게 보이고 나머지 3의 6승이 되니까 3의 6승에 지금 루트 2분의 1승 그래서 3의 3승 결과가 27 이렇게 풀이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지수 계산하는 문제들은 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지금 설명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2점짜리 3점짜리 잘 풀어보면서 연습하시고 계산이 어려운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지금 얘기했어 나 분명히. 자, 계산이 어려운 분들 꼭 얘기 해주세요. 알겠죠? 계산 연습할 프린트를 줄게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로그라고 하는 단원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 내용을 다 떠나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로그. 이게 다 숫자 다루는 거기 때문에 숫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또 해보자 이거죠. 안 놀려요. 안 놀리니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는 거 딱 하고 같이 연습하고 모르는 거 다시 공부하고 선생님도 이제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하는 거 이게 너 그런 거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도 꼭 얘기해줘. 자, 3번 집합 A가 있는데 자, A라는 집합이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X가 뭐냐 하면 256분의 1의 N승 아니네 N분의 1승이래. N분의 1승이고 N이 0 아닌 정수 0인 거는 이 분모가 0이니까 뺀 걸 것 같고 일단 0 아닌 정수 이렇게 됐는데 이 X가 자연수가 나오는 애들을 구해봐라가 질문이야. 그러면은 상황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X가 256분의 1의 n분의 1승인데 자, 지수법칙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256은 2의 마이너스 8승이거든. 그치? 256이 2의 8승이니까 2의 8승의 역수라서 2의 마이너스 8승의 가로에 n분의 1승이 되는 걸로 보이고 2의 마이너스 n분의 8승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n분의 8승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2의 마이너스 승이니까 2의 음수승 해가지고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2의 1승이고 2의 0승이 1인데 자, 2의 이제 음수로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얘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 자연수 1부터 시작이니까 최소한 마이너스 n분의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기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날리면 n분의 8이 거꾸로 0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건 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얘기지만 n이 음수란 얘기죠. n이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몇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그럼 마이너스 n분의 8이 그러면 양수가 됐어. 그 양수가 됐을 때 2의 몇 승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2의 몇 승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n이 정수니까 정수분의 8은 정수죠. 아니죠.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가 될 수도 있겠지. 이 상황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 정수가 되지 않고 유리수가 되면 분수가 되면 거듭제곱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수가 당연히 자연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수분의 8이 정수가 될 상황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 밑에 분모가 8의 약수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 1, 2, 4, 8에 마이너스 붙인 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자연수인 거 개수 4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차근차근 지금 뭐 풀었는데
그냥 뭐 나중에 돼서 여러분들 그 직접 문제 풀 때 이렇게 뭐 구자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상황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풀었을 때 2의 마이너스 n분의 8승 됐다는 의미. 음수 지수가 되면 분수로 내려가니까 자연수일 수 없고, 그 양수가 되려면 n은 음수고, 근데 n분의 8이 정수가 되지 않으면 거듭제곱근이 돼야 되니까 그럼 자연수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n은 8의 약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풀이를 해가면 되죠. 자, 4번. 자, 4번. 2의 a승이 3분의 1승이고 2의 b승은 5분의 1일 때 2분의 1의 괄호에 2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인데, 이거 그냥 지수법칙으로 잘 뜯어내면 됩니다. 2분의 1의 2a 더하기 b승은 2의 마이너스 1승에 그거에 2a 더하기 b승인 걸로 보이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a 빼기 b승인 거지. 그지?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a 승과 곱하기 2의 마이너스 b승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2의 2a 승은 2가 양수인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장해 놓은 지수법칙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a 승을 2의 a 승의 마이너스 2승으로 봐도 되고요. 2의 마이너스 b승도 2의 b승의 마이너스 1승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2의 a승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과 2의 b승 5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계산하면 되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역수인 3의 제곱이고 5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역수인 5다. 그래서 5, 9, 45다. 이렇게 풀리는 간단한 문제. 지수법칙 연습해보고 지금처럼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5번. 재미없냐? 재밌냐? 재미가 없지 별로. 이게 좀 그래도 얼굴 보고 이렇게 있으면 좀 웃을 일이 있을 텐데, 그지? 선생님도 막 수업만 계속 하게 되네. 너네들이 말이 없으니까, 그지?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서. 자, 아무튼 자 5번. A가 루트 2고 B가 세제곱근 루트 3인데 6제곱근 루트 6을 이라고 나왔어. 이거니까 이것도 뭐 그냥 너무 변형을 막 복잡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수법칙으로 써보면 얘가 6의 6분의 1승인데 6은 2 곱하기 3의 6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맞지? 그러면 요 2랑 3을 바꾸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가면 됩니다. 이 양변 제곱하면 a 제곱이 2인 거죠. 요 양변 세제곱하면 b 3승이 3인 거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b 3승의 6분의 1승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a의 몇 승, b의 몇 승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a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양수, b도 세제곱 루트 3이니까 양수인 게 당연하니까 지수법칙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2 곱하기 6분의 1승, 3 곱하기 6분의 1승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a의 3분의 1승, b의 2분의 1승.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곱하기로 생략하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승, 2분의 1승 나온 게 1번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똑같은 문제죠? 6번 A가 루트 2, 그 다음에 B의 3승이 루트 3 이렇게 돼 있을 때 A 곱하기 B의 가로의 제곱은 이게 질문이거든. 그냥 숫자로 넣으라 이번에는 그 얘기니까 A 자리에다가는 2의 2분의 1승을 넣어주고요. B 자리에다가는 이게 B가 3승이 루트 3이니까 B는 3의 2분의 1승 그거에 또 3분의 1승이니까 3의 6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3의 6분의 1승 이렇게 넣고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이렇게 풀리는 거네. 괜찮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 연습하는 거고. 자, 7번. 자, 7번 별표 치시고 자주 보이는 형태고 나중에 함수에서 한번 또 나오겠지만
자, 4의 x승이 3이고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의 3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승을 구해라. 그치?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 4의 x승이 2의 2x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2의 2x가 3이면 이게 2의 x의 제곱이니까 2의 x승을 뭐 또 구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대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요거 가지고 보통 풀도록 노력을 해요. 문제들이 다 그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서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요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잖아. 그 여기다 분자분모에다가 2의 x승을 한 번씩만 곱해요. 분수니까 곱해도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나면 2의 2x 더하기 1분의 2의 4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지수법칙으로 이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2의 x승이나 홀수승을 몰라도 2의 2x 하나 가지고 다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분의 3의 제곱 3분의 1 뭐 이런 정도로 풀리겠지. 그지? 그러면 분자분모에 3을 곱하면 되니까 27 더하기 1 나누기 4, 3, 12 정도가 돼서 28 나누기 12에서 3분의 7 뭐 답이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고 일단 이 방법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아니어도 보통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같은 모양이 나왔을 때 간단하게 분자분모에 이제 2의 x승 곱하면서 이렇게 2x승이 나오도록 정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패턴이고 요령이라서 이렇게 먼저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2의 3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를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2의 x, 2의 마이너스 x 각각의 3승으로 보고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에 2의 2x 빼기 둘이 곱하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약분을 이렇게 시키고 요 2의 2x짜리 아까처럼 3을 집어넣으면 3 빼기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면서 2 더하기 3분의 1 3분의 7 이렇게도 답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x승과 마이너스 x승이 서로 역수관계인 걸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이제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7번 문제는 이 형태가 일단은 뭐 문과들은 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지수함수에서도 한번 또 이게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미분적분 할 때도 또 중요한 내용 이과에서 나오는 얘기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식을 좀 이해한다면 익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인수분해 하듯이 풀어서 이렇게 가도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8번. 우리 12번까지만 하고 쉴 거야. 자, 8번 조금만 힘냅시다. 8번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2의 x 빼기 y 괄호의 제곱 빼기 2의 x 더하기 y 빼기 2의 x 빼기 y 이거의 또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개를 할 수 있고 합차식으로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 이제 2x 더하기 y와 2x 빼기 y 요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글쎄요.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합차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문자가 똑같으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 요 모양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둘이 한 번 더 하고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한 번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b 마이너스 b 없어지고 뒤에서는 a와 마이너스 a가 없어지면서 2a와 2b의 곱, 즉 4ab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그지? a가 지금 2의 x 더하기 y승이고 b가 2의 x 빼기 y승인 거니까 4도 2의 제곱으로 보면
전부 다 밑이 2인 지수들의 계산이라서 2에 하고 쓰면 되죠. 2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x 빼기 y 이렇게 지수법칙. 자, 이것도 괜히 또 여기서 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의 몇 승, 2의 몇 승, 2의 몇 승 곱할 때는 지수들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y 마이너스 y가 지워지면서 최종적으로 2에 2x 더하기 2승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지? 그냥 이것도 뭐 어렵고 막 이런 문제 전혀 없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자, 9번. 자, 9번입니다. 루트 2 루트 2 그다음에 루트 2의 루트 2승 그다음에 루트 2의 루트 2승 이거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지금 뭐 근사값이니 뭐니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거듭 제곱해보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그렇지. 근데 이제 상황은 뭐 다 해볼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수지수로 싹 바꾸면 되는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루트 2의 루트 2승은 자, 루트 2의 루트 2승은 2의 루트 2승의 루트 씌운 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 제곱 안으로 제곱이 들어갈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아까 해봤던 A의 P분의 Q승을 할 때 A의 Q승의 P제곱근이라 해도 되지만 A의 P제곱근의 Q승을 바깥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수지수로 바꿔서 우리가 비교하는 게 요령이긴 하나 여기가 루트 2의 루트 2승이다 라고 하는 걸 안다면 루트를 씌우기 전에 있는 2루트 2와 2의 루트 2승과 2의 루트 2승 요것만 비교해보면 된다는 거지 내용이 그치? 얘네들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얘만 작은지 큰지 알면 되는데 얘가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고 그리고 2의 2분의 3승이고 2의 2분의 3은 1.5승이니까 1.5가 루트 2보다 커요. 그죠? 1.5 제곱하면 2.25니까 2보다 크거든. 그래서 얘가 근사값으로 하면 1.4쯤 되고 뭐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밑이 1보다 큰 2는 거듭제곱을 많이 할수록 크기 때문에 이쪽이 클 거다.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얘네들이 같고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그냥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2 곱하기 2의 2분의 1승에 가로에 2분의 1승 해갖고 2의 몇 승 이렇게 바꿔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안 해도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이거죠. 다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그러면 루트 안에 것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안에 것만 뽑아내서 계산해보는 방법 정도가 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세 문제만 더 하고 쉽시다. 자, 10번. 10번. A가 루트의 루트 10이고 B가 루트 5고 C가 루트의 루트 28이야. 그치? 자, 이거 대소 비교해봐라 이건데 이것도 뭐 어차피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그러면 루트 10하고 그냥 5하고 루트 28만 비교해보면 되고 요거를 비교하는 방법은 제곱해보는 거죠. 10, 25, 28. 순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도 이렇게 될 거다. 안 어렵지? 요런 거 그냥 가볍게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고 11번. 너무 빠르나? 어? 괜찮지? 좀 쉬운 거니까 빨리 해도 되지? 하고 동영상 또 봐. 좀 보고. 나 자꾸 요즘 애들이 또 동영상 다시 보면 되지 이러면서 막 빨리 하는 또 습관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좀 천천히 다시 할게요. 자, 10번은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11번. A의 M승, A의 N승, B의 N승, B의 M승.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양수 AB와 자연수 MN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상황은 이래요. AB가 양수래. AB가 양수거든. 그러니까 양수의 거듭제곱을 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가 좀 문제예요. 이게 N하고 M이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밑에 b에 대해서 n승한 게 m승한 보다 작고 이쪽은 거꾸로 n승한 게 더 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원래는 대소가 이제 좀 바뀌는 게 수직선상에서 양수가 0에서 1 사이의 밑과 1보다 큰 밑이 성격이 다르거든. 그래서 1보다 큰 애들은 거듭제곱을 많이 할수록 커집니다. 근데 1보다 작은 애들은 많이 할수록 작아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둘 다 1보다 큰 거였잖아? 그러면은 이 nm이 순서가 똑같아야 돼. 만약 둘 다 1보다 작았으면 마찬가지로 mn이 순서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쪽은 m승이 더 작고 이쪽은 m승이 더 크다는 건 여기 1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n하고 m이 자연수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상황이 뭐냐 하면 1을 기준으로 a랑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보다 작은 밑이고 1보다 큰 밑이고 이렇게. 그지? 왜냐하면 또 1보다 작은 애들은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1보다 커질 수가 없고요. 1보다 큰 애들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보다 작아질 수가 없거든요. 자연수 지수에 대해서는. 그지? 1보다 큰 애랑 1보다 작은 애가 서로 대소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역수를 취하는, 즉 마이너스 지수, 정수 지수를 들어가야 대소가 바뀌거든. 근데 지금 mn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a, b 양수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대소 관계가 1보다 작은 수와 1보다 큰 수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b가 1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대소가 있다 이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b가 1보다 큰 거니까 m이 n보다 큰 걸로 얘기를 해주면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11번 문제도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 쪽 배우면 조금 더 다양한 얘기도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12번 마지막. 자, 12번. 자, 0보다 큰 AB에 대해서 세제곱근 루트 A와 4제곱근 루트 B를 곱했더니 1이 되었다. 자, 옳은 걸 골라보자 이건데요. 자, 세제곱근 루트 A와 4제곱근 루트 B를 동시에 없앨 수 있을 방법이 뭐냐? 양변에다가 12제곱을 하는 거예요. 세제곱근하고 4제곱근이 있을 때 여기다가 괄호에 12승 이렇게 하면 1의 12승은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12승 12승 될 거고, 그러면 A의 4승 B의 3승이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A와 4제곱근 루트 B 곱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양변에 12승 하면 A의 4승 B의 3승 1이다 이런 말이고, 자, 기억이 지금 이거야. 기억이 A 4승 B의 3승이 1보다 크냐 그랬는데 아니죠. 딱 1이거든요. 1보다 크지 않아요. 그냥 1이고, 자, 니은 A의 3승 B의 4승이 1보다 크냐. 자, 이건데, 자, 지금 이거지. 뭐냐면 곱해서 1이 된 거잖아요. 그죠? 곱해서 1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A가 더 작잖아요. 곱해서 1이 됐는데 A가 더 작으면 곱해서 1이 되는 수는 둘 중에 하나 1보다 크고 둘 중에 1보다 작은 거거든? 맞죠? 자, 그러니까 곱해서 1이 되는 이 A와 B가 아까랑 비슷하게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둘 다 1이거나 그래야 곱해 1이 되는 거지. 아니면 역수관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역수관계에 있으려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수가 1보다 작을 거고 큰 수가 1보다 크겠지. 1보다 작은 수는 거듭제곱 아무리 해도 1보다 작은 거고, 마찬가지로 거듭제곱 근은 아무리 씌워도 1보다 작은 겁니다. 1보다 큰 수는 거듭제곱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1보다 큰 거고 1보다 작을 수 없고, 거듭제곱 근을 씌워도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고 이거 1보다 커요. A가 그렇고. 자, 그런데 상황은 이제 A의 4승, B의 3승에서 딱 1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A를 하나 줄이고 B를 하나 늘렸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보다 큰 수를 한 번 더 곱하고 1보다 작은 수 한 번 덜 곱한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1보다 커지겠지. 맞지? 둘 중에 큰 수를 더 곱하고 작은 수를 덜 곱하게 되니까, 그지? 이렇게 4번, 3번 곱했을 때 1 됐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A를 이렇게 4번,
하고 b를 3번 곱해서 이게 이 딱 1이 됐었는데 여기 하나를 b로 바꿨다는 거 아니야. 그 1보다 큰 수가 한 번 더 곱해지고 작은 수가 덜 곱해지는 거니까 1보다 커져야지.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디귿 똑같아요. 디귿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디귿 4제곱근 루트 a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b. 자, 요거 아까처럼 12승 해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a의 3승, b의 4승이 되지. 이게 1보다 크잖아. 그지? 12승에서 1보다 큰 수는 12승 하기 전에도 1보다 큰 거야. 어? 1보다 큰 수는 거듭제곱을 양수 거듭제곱 아무리 해봐야 1보다 작아질 수가 없다니까. 1보다 작은 수도 거듭제곱 아무리 해도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지수로 정수승 딱 해야 역수가 되면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12승 했을 때 1보다 크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12승에서 1보다 큰 수는 12승 하기 전에도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긴 하니까 이것도 조금 표시해 놓고 오늘 많이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로그 진행할게요.